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어제도 국내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하락을 좀 보이면서 좀 마감이 되었죠. 뭐 코스닥이 막판에 좀 들어 올려 주긴 하였으나 뭐 여전히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이 어제 오늘 이어졌던 장세였습니다. 뭐 미국 시장을 우리가 당연히 참고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 주었던 이 금리 인하 이슈는 미국에서 스타트를 끊었고 미국의 종합주가 지수로 불리는 다우와 S&P 500, 나스닥 100 등이 뭐 각각 신고가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 수급의 영향이 그에 따른 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을 하면서 연말에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보였던 건데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어제 오늘 굉장히 조금 지저분하고 어렵고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이제 사실 이 다이버전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캔들 패턴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언제 시간이 된다면은 뭐 이런 부분도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말을 하면 주식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캔들을 봐야 될 구간이 명확히 있습니다. 고점에서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 발생되는 아일랜드 갭이라든지 혹은 음, 흑산병이라든지 하락 잉태형, 상승 잉태형, 하락 장악형, 상승 장악형 이런 류의 패턴의 캔들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약간은 의심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게 다 나왔어요. 그렇게 다 나온 상태에서 일단 단기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단기 조정 이후 반등의 힘이 얼마나 강할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추후 전략을 약간씩 수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래요. 이 시장이 다 빠질 것 같진 않다. 꼭 봐야 될 종목군들 봐야 되고 시장이 죽어도 올라갈 종목군들은 수두룩빽빽하게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작년 한 해를 보더라도 연초에 AI 필두로 한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군들,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뭐 시장이 빠지건 말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류의 성격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까지 시장의 흐름을 보면 CXL 관련된 종목으로 온 디바이스 AI로 불리는 종목으로 뭐 이런 종목군들이 특히 이제 제주 반도체가 오늘까지 해서 저점 대비 500%가 상승하는 이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군들 잘 고민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제 개인적인 생각, 힌트 많이 공유해 드릴 테니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약바이오에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주 심플하게 보는 거죠. 금리나 시기의 문제이고 언젠가는 하겠죠. 3월 달에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4월에는 할 것이다. 올해 금리 인하를 분명히 미국에서 할 건데 한 번을 할지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한다. 그 한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아마 주가를 다 움직일 건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쪽 조심하고 바닥권에 깔려 있는 순서가 아직 안 됐지만 앞으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군들은 뭐 천천히 사서 물려도 지금 위치가 그렇게 높은 종목군들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잡아야 되고 투자는 그쪽에서 해야 되며 투기를 구분해 해야 되는데 투기는 지금 CXL과 온 디바이스 AI 쪽은 투기에 가깝죠. 투기는 이게 이제 종목을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각 포인트마다 단타로 들어가서 단타로 딱 끝내버리고 어느 지점이 깨지면 나는 과감하게 순절할 거야.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할 거야 라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또한 그렇게 트레이딩은 하죠. 트레이딩하고 투자의 관점에서 스윙으로 가는 거는 그냥 안 팔아버리고 그냥 들고 갑니다. 일정 부분 올라주면 어느 정도 차익은 실현해 놓고 즉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갈
경우에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겨놓고 밑으로 빠지면 더 사면 되니까 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좌우지간 시장 지금 조정의 이 중심에 있는데 과연 코스닥이 다시금 800포인트 위로 900포인트를 향해 갈지,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2600포인트 찍고 2650포인트 찍고 밀려났는데 다시 2700포인트를 향해 갈지, 그런 관점을 좀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나 반도체는 투자와 투기를 여러분들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제약바이오는 기회가 될 종목군들을 잡으면 됩니다. 금리 인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의 문제고, 반도체는 감산의 정상화도 시간의 문제이다 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어제 코스피가 2% 넘게 빠졌죠. 근데 이제 오늘도 한 0.78%, 0.8%, 둘 양시장 다 1% 가까운 하락을 했는데 종가 무렵에 일부는 시장을 좀 들어 올렸습니다. 왜?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 올렸는데 장중에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의 1차적인 반등은 코스닥에서 나왔다. 그래서 내일 반등의 강도가 크게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증시는 저녁까지 4거래일, 반도체는 5거래일 이렇게 빠지면서 단기 조정을 조금 깊이 있게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시황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상승이 이루어지며 추세 상승이라는 이름 속에 파생 시장 또한 극단적 콜 매수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끝내주면 콜 옵션의 프리미엄이 급증, 즉 아파트 청약도 예를 들어서 고분양인 상태인데 거기에 피까지 붙은 걸 사람들이 사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표딱지를 고점에서 파는 사람은 아주 저렴한 풋 옵션을 살 수 있는 구조이니 빠질 때는 아주 급격한 변동성을 동반할 수가 있겠죠. 즉 풋 옵션의 프리미엄이 말 그대로 똥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예를 들어서 현물을 좀 손해 보더라도 파생 시장에서는 20배, 100배가 터져버리는 시장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발생을 한 거죠. 지난번 콜옵션이 고점 뚫고 올라올 때 50배가 터졌거든요. 이번은 풋이 수배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십 배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현재 시황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차트적 관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다이버전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맞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간밤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고 그 이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에서 70%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국채금리라는 게 어제 장중에 막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종가 저점을 만들고 하락하면 안 되는데 떨어졌다. 금리와는 또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가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계열이 늦춰진다면 그에 따라 우리는 시장에 대응하면 되지 싶고요. 확정된 것은 올해 3월이든 4월이든 일단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입니다. 할 때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지수 하락보다는, 그러니까 지수의 폭락보다는 반등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아주 현명한 판단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일 이란 테러로 인한 기정학적 리스크니 뭐니로 해치성 종목군들이 급등을 보이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장 하락하기 하니 이유를 가져다 붙였고, 그 기회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 이런 해치성 종목군들 테마주가 굉장히 또 급등을 하죠. 저도 흥구석유는 사실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흥하해운은 좀 매매를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은 좀 안 봤습니다. 뭐 오전에 VT로 수익을 좀 많이 챙겨놓은 것도 있어서 안 보고 그냥 시장 관망만 하고 CXL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들 폭락 좀 하는지 기다리면서 낙주 매매 하려고 좀 봤었는데요. 좌우지간 이런 해치성 종목군들이 이 시장의 하락을 틈타서 급등을 했다. 여기에 이제 동시에 뭐 초전도체
관련주도 좀 올라왔는데 한물간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선하지가 않다. 신선하지가 않다. 올라오면 다 털어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는 게 좀 맞겠죠. 자,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빠졌다면 이거는 기회다. 네, 종목군들이 떨어졌을 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괜찮은 섹터와 파트에 있는 종목군들은 주워 담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 증시의 지수상 반등 이후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면 하락의 폭이 조금 클 수 있다라는 대안도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장기 투자 종목을 제외하면 현금 확보를 좀 꽤 해놓고 떨어졌을 때 더 큰 기회를, 훨씬 큰 좋은 기회를 노려봐야죠.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를 언급드리고 했을 때 뭐 단기 거의 50% 상승을 했으니까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그런 구간들에서는 일단 시장을 먼저 사고, 비중 있게 시장을 먼저 사고, 시장을 리드했던 이 섹터가 급격한 조정을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뭐 CXR 관련주라든지 진짜로 시장이 꺾이잖아요. 이것들은 실적을 동반하지 않고 장밋빛 미래와 꿈을 향해 꿈을 쫓아서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이 상승의 각도와 똑같은 속도로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 구간에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죠. 이런 섹터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칼날을 조심해서 잡아라. 잡을 거면은 짧게 트레이딩하고 손절 구간을 확실하게 정해서, 내가 잡았는데 일정한 구간을 깬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손절해버리고 그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된다. 아니면 아예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CXL, 온디바이스 AI 정말 12월 달부터 오늘까지 아주 힘차게 달려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주 반도체 저점 대비 500% 상승, 그것도 단기간에 말입니다. 이러면 통상 상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대장주들 위주로 반등은 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구간이다 싶습니다. 본다면 가장 강력했던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가장 강력했던 좌우지간 대장급의 종목군들을 봐야죠. 뭐 칩셋 미디어도 MPU의 대장이었고 제주 반도체도 뭐 대장이었죠. CXL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엑시콘이라든지 네오셈이라든지 뭐 퀄리타스나 뭐 이런 디자인 하우스 뭐 패밀리스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급락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은 이상 저는 쉽게 진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뭐 다트 들어가서 조금 뭐 실적이나 이런 걸 좀 봐보다가 매출이나 뭐 장기 공급 계약 하나 체결된 게 과거에 있더라고요. 30억짜리 확정 매출. 이거 실적 딱 까보면 그때 아주 경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에 3억이니까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확인되면 굉장히 경을 칠 수도 있는 종목이 퀄리타스 반도체일 수도 있다. 특허야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공모가 17,000원짜리를 5만원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개 거품도 이런 거품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봐야죠. 올라갈 때는 좋아요. 떨어질 때는 무섭다. 제약바이오 눌림은 트레이딩으로 좀 해볼 만한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은 당연히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HLB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박세리라든지 알테, 한올, 피플바이오, HK, 이노엠 뭐 그 외 다수의 종목군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꾹 참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꾹 참고 어제 올라갈 때 뭐 차익할 거는 일부 차익하고 오늘은 꾹 참고 보는데요.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3분봉이죠. 3분봉 조정이 깊게 나온다면 종가 무렵에 혹은 장중 음봉이 깊어질 때 한번 봐볼 것 같네요. 오늘 오후장에 이제 SBS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저도 매매는 좀 했는데 좀 너무 빨리 팔아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주말까지 해서 자구안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죠. 지금 TI홀딩스와 SBS, 그러니까 태영건설,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지주회사화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과거에 이제 SBS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TY홀딩스로 지주 회사화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쉽게 정리하기는 어려운 포지션에 있는 게 SBS입니다. 근데 이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대놓고 협박성 말을 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SBS는 이제 태풍의 한 가운데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온 것이다. 어찌됐든 자구안을 내놔야 되면 TY 홀딩스 뭐 지분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아무튼 가장 큰 자산이 SBS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36조 원 규모의 AI 관련된 시장이 앞으로 550조까지 클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종목군들도 움직임을 보일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후반에 2차전 종목군들 일제히 반등했는데 양극재 관련해서 LNF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어서 다른 종목보다는 센 것이고 그 외 종목군들은 투자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아직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는 보기는 좀 어렵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NK이나 뭐 이런 쪽은 뭐 별다른 대응할 거 없어서 그냥 홀딩하면 되지 않나 뭐 생각이 드네요. 자, 로봇 AI 섹터 골고루 보고 있습니다. 분명 기회가 많은 시장이다. 대신 조급증이 들고요. 오늘처럼 막 오전에 이런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날아가잖아요. 그런 상투권에서 물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시장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 우리가 고민해서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잠깐 보죠. 지수는 이렇게 이제 11선에서 그냥 질적 반등 해준 거고요. 위로는 5일선에 그러니까 이게 3일선인데 위로는 3일선에 저항을 받고 5일선은 살짝 올라오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죠. 장 중에 이미 이 저항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나홀로 이렇게 올라갈 이유는 없다. 올라가는 이유는 없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수에 이런 저점 구간에서 시그널이 나오고 반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시장을 돌릴 때 뭐가 셌는지 근데 오늘은 사실 이런 구간에서 돌릴 때 2차 전지가 뭐 셌다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었습니다. 오후장 돼서 이 구간에서 사실 LNF가 그때 오후장에 이 구간에서 힘 모으다가 LNF가 이렇게 올렸죠. 이게 수급을 볼 때 연기금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찍힌다라는 걸 확인했다면 아마 포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가 지수를 끄집어 올렸고 특별한 뭐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수급적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LNF가 주가를 올렸다 정도로 봐야 되고요. 2차 전지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LNF는 수급적 이슈가 있어서 다른 종목보다 강하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가 개파락할 때 어찌 보면은 시가 베팅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오면 매수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이 구간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갈지 아니면 21선을 잠시 깨고 갈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근처에 오면은 매수세가 제법 들어오지 않을까 SK하이닉스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좀 좋지 않은데 포스코 그룹주 중에 이제 나중에 포스코 퓨처엠이 예를 들면 올라갈 수 있는 재료적 요인은 이 하나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얘가 하락을 많이 했다 치고 LG에너지 솔루션의 대표이사가 포스코 퓨처엠의 대표를 맡는다라고 한다면은 얘도 올라갈 모멘텀은 그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권에는 두되 지금 막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할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 장 후반에 이제 LG에너지 LNF가 좀 올라오니까 좀 올라왔고 61선 2평이죠. 이때 돌파를 했던
이 구간 돌파를 했던 지지 저항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시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균적 반등은 해주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왔을 때 이제 이런 이 단기 이평을 깬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와 준다면야 추세를 바꾸겠지만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면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을 좀 크게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뚫고 올라가냐 못 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지켜보고 갈 필요가 있고 엔캠은 그냥 자기 할 일 잘하고 있다. 장중에 이런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 나올 전환사채 이슈가 좀 있어서 좀 더 장중에 거의 7% 정도 밀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냥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으려면 그냥 들고 있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홀딩이다.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일 홍해 이슈로 인해서 네덜란드, 그러니까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그에 따른 운임 이슈가 최근에 계속 됐었죠. 그때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이란 솔라이마니 사주기 추도식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라는 이슈로 국제 유가가 한 2% 정도 올랐네요. 딱 2% 정도, 천연가스 한 1% 정도 올랐는데 뭐 캡은 뜨는 거는 오케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시장이 빠지니까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봐야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투기적으로 올라왔구나. 시장에 빠지니까 돈이 몰려서 올라왔구나 정도로 봐야 되고요. 과거 때처럼 거래대금 안 터지죠. 과거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또 소멸이 될 수 있어서 내일은 잘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좋고, 사실 흥하용 같은 경우는 좀 더 직접적 연관이 많은 부분이라 얘가 좀 매매하기는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안 했네요. 그냥 이 구간 돌파를 분명히 봤는데 고민만 하다가 좀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HMM은 선물 매도로 좀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굉장히 크게 좀 들어가서 매매했고, 오늘도 회원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던 거 매매 체결 내역들 뭐 보여드리면서 엄청 많이 이렇게 여기서 장 초반에 쭈르륵 매도로 대응하고, 뭐 여기 구간에서 아마 다 털었으니까 다 털었죠. 다 털고 아마도 내일도 좀 봐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실 뭐 HMM하고 하림 관련해서 종목을 좀 보긴 했는데, 하림은 어제 조금 물려 있다가 어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오늘 좀 탈출이라고 해야 되나? 한 3점 몇 프로 정도 수익권에서 일단 좀 매도를 하고 나왔네요. 종가 베팅 들어갔다가 뭐 여기서 급락을 해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위에서 일부 팔고 나머지는 오늘 올라올 때 전량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 하림이라는 종목은 한 번은 조금 어렵게 매매를 했는데 내려오면 한번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뭐 특별하게 이제 인수 이슈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러한 장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한 지지했던 구간이 여기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떨어지면 이런 자리에서 하림도 한번 체크해 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밖에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시장에 가장 뜨거웠던 제주 반도체인데요. 뭐 저점 뭐 4,000원 구간, 처음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4,000원이기 때문에 4,000원 기준에서 2만원,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2만원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시가부터 쏘기 시작하더니 20%대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는, 와, 대단한 모습을 장 초반에 좀 보여줬던 것 같네요. 엄청 대단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저는 사실 이거를 낙주로 좀 많이 기다렸었는데 낙주 매매는 제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한번 매매를 했었고요. 매매하기는 하다가 이쪽 이 근처에서는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여기 3일선 찍었을 때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사가지고 올라올 때 8,000원 위에서
여기가 3일선이니까 3일선에서 한번 사서 이렇게 팔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 가지고 낙주 매매로는 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낙주란 뭐냐면은 이렇게 하락의 폭이 깊을 때 여기서도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서도 하락의 폭이 좀 있긴 있었는데 제가 보는 하락의 폭이 안 나오더라고요. 떨어질 때 한 7%, 8%씩 한 7, 8%씩 이렇게 한 번에 급락을 해주는 게 낙주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데 이 정도가 떨어져야 반등의 폭이 큰데 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네오셈을 만약에 봤더라면 네오셈은 분명히 매매를 했을 거예요. 하락을 한다. 낙주 매매를 한다. 이 하락의 폭이 적어도 한 9%는 나와야지. 그래야 먹을 때 반등도 센 거예요. 반등도. 이 마이너스 9%, 이 구간에서 이 정도 반등은 거의 8%가 반등이 나오는데 제주반도체는 3%뿐이 반등을 못한 거죠. 즉 낙폭이 커야 된다. 낙주 매매는 시장의 대장주급이 올라가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이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네오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하한가 맞은 거죠. 고점 대비해서 30%좀 넘게 떨어졌으니까 하한가를 맞았으니까 이 종목은 해볼만 했는데 조금 종목 선정을 너무 제주반도체 하나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제주반도체 포인트는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오킨스 전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낙주를 한다면은 하락이 급격해야 된다. 그게 낙주다. 그것도 대장주에서만. 떨어질 때는 확실하게 떨어져 주고 의미 있는 지지선에 딱 해서 이 원포인트 매매로 들어가야 된다. 어설프게 분할 매수했다가 낙주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서 좋은 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포인트가 없으니까. 매수에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락하면 분할 매수다. 비중 조절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왜? 내가 알면은 비싼 가격에서 뭐하러 삽니까? 안 사고 기다렸다가 밑에서 사지. 그리고 안 오면 매매를 안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보는 주의기 때문에 낙주를 오늘 뭐 시장에 뭐 이상한 종목군들이 많았어요. VT도 마찬가지죠. VT 기준에서 오늘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장중에 26%까지 떨어졌는데 저도 이거를 악재가 좀 나온 것 같아서 보면서 이건 좀 사봐야 될 것 같다라고 방송에서 말은 하긴 했는데 사실 두렵죠. 12,0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두려운 구간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운 구간인데요. 저도 뭐 이 근처에서 아마 매수가 됐을 것 같은데 VT 경우에는 보면 여기에서 이제 과거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해 갔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쭈르륵 매수를 했던 것 같고 거의 그 지점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잡아볼 만은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잡아볼 만은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게 이제 바이가 하나인데 이제 분할로 이렇게 쭉 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하나가 찍히는데 이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분할 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떨어졌어요. 종목이 이게 이제 이렇게 마감된 차트로만 보면은 무서운지 모르는데 이 떨어지는 이 공포는 제가 봤을 때 최상급이었지 않나 이 종목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든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우지가 어찌됐든 반등을 크게 해서 뭐 수익도 나고 하긴 했지만은 가지고 계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하락에 봉이 발생을 했었다. 오늘 그렇게 봐야죠. 이 장기 박스권을 만들어 놨던 그리고 장기 박스권을 뚫었던 자리까지 밀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빠질지 상상도 못했죠.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보면 이 정도로 빠졌으니까 오늘 30%면 그리고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뭐 여러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고점을 치고 내려왔는데요. 파동상으로 봤을 때 이제 저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런 자리를 깨고 내려올 때는 안 보는 게 맞다 보고 칩셋 미디어는 그나마 대장급인데 얘는 모르겠어요. 21선을 볼지 안 볼지 체크는 해놓고 볼 것 같고 마크로젠
마이크로 컨텍솔 얘는 관심은 좀 있는데 계속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아서 지켜보려고 하고, 오늘 DIT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인데요. 지금 HBM을 다음 주 정도로 저는 사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HBM 쪽에서 HBM 대장은 DIT로 지금 시장에서는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옆으로 기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보고, 얘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좀 체크하고 봐볼 생각이고요.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뭐 바로 올라가면 볼 수는 없고, 만약에 이렇게 밀어버리면, 지금 단일가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단일가 상태에서 가다가 뭐 11선까지 민다든지 했을 때는 한 번 정도 봐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봐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급등했을 때 시가총액을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55조가 나옵니다. 삼바랑 똑같아지는 거죠. 시총이 많이 무거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가기보다는 옆으로 기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HLB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얘도 낙폭이 빠르죠. 시가총액 좀 되니까 강하게 돌파한 지점, 여기 근처 21선 근처에서는 뭐 트레이딩 성격에서 한번 매매를 해볼 만은 하다, 뭐 이 정도면 한번 접근해 볼 만은 하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레고캠 바이오도 상당히 좋은 기술 이전 수출이 나온 겁니다.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서 음봉이 지금 하나 두 개인데 세 개 정도 좀 길게 떨어진다든지 하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체크하고 봐볼 수 있겠다 정도. Y바이오 내일 보호예수 해제가 되는 날인데요. 뭐 떨어지면 한 번 정도 일부 물량을 사볼 의향이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 박스권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돌파를 한 상태인데요. 돌파를 해 놓은 상태인데 고민하고 있어요. 내려올 때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11선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좀 밑에 이런 구간도 하나의 박스권이었죠. 음봉을 가졌던 이 기준봉 근처까지 내려오면 살지, 뭐 그 정도만 고민을 하고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거고요. 박셀바이오도 뭐 자기 갈 길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는 차익을 했는데 뭐 이러다가 좀 떨어져서 뭐 내려와서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종목 대응하면 되니까. 한미약품도 박스권을 돌파해 놓은 상태죠. 강하게 돌파하고 이런 돌파의 첫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얘도 관심권에 둬야 되고, 뭐 NK맥스라든지 이 치매 관련된 종목군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HK이노엔 참 좋은 회사입니다. 참 좋은 회사고 성장 잠재력도 높죠. 근데 좀 무거워요. 만약에 또 밀리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의미 있게 사도 된다. 돈 잘 벌고 기술력 좋고 언젠가는 폭등할 건데 좀 물려도 되지 않나,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비중을 실어서 대응해보고. 그 다음에 파로스 아이바이오 많이 밀렸죠.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많이 밀렸는데 얘는 저는 싸게 사지 않은 이상 위에서는 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싸게 사지 않은 이상 위에서는 살 생각 없다. 신테카 바이오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얘도 관심 있게는 보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은 조정을 받는다면 뭐 TLB든 월덱스든 동진 세미캠이든 내려오면 내려온 족족 서서히 사 모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종목군들이 워낙 많죠. 반도체 안에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일일이 뭐가 좋다 이걸 다 말해 드리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섹터가 좋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고를지 뭐 잘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제가 보는 종목은 딱 몇 개 종목만 봐요. 저도 몇 개 많이 보지 않습니다. 몇 개 종목 안에서 내려오면 사는 거고 안 내려오면 기다려 보는 거고, 분석이 끝나 있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어차피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단타는 저도 보면 다 급등주에서 합니다. 이렇게 뭐 급등하는 종목군들 안에서 단타를 하는 거지 절대 뭐 저런 종목에서 안 하죠. CS도 어제 좀 눌림에서 사실은 좀 받았던 종목인데요. CS도 어제 눌림에서 좀 받아서 일부는 손절을 하고, 눌림에서 받아서 일부는 매수가에서 좀 팔고 좀 많이 물려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가 이제 오늘 뭐 제주 반도체 비슷한 흐름을 장 초반에 쐈죠. 쭉 쏘면서 해도 좀 여기까지 꽤 많이 올랐어요. 꼭대기까지 해서 한 10%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뭐 단타는 뭐 이런 종목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 뭐 급등주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라 단타의 기준과 수용의 기준은 분명히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관심 있는 종목군들은 많이 있는데요.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구간들이 이제 하나의 장기 박스권이죠. 최대 거래량이 터져 있는 구간에 음봉으로 최대 거래량이 터져 있고 이렇게 지금 박스권 돌파를 시도합니다. 얘의 이 상한가 이력은 아주 재밌는 내용을 좀 내포하고 있는데요. 내일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화 역전이라는 키워드, 노화 방지가 아니라 노화된 거를 다시 젊음을 회복시켜주는 세포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뭐 특허 등록이다. 제가 봤을 때 아주 신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픽셀 플러스에 생각할 때 이 재료 내용하고 비슷하죠. 온 센서 AI 뭐 신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약간 신선하다. 종목은 좋지 않은데 재료가 좀 신선하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종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한빌레이저가 스펙 상장, 합병 상장으로 상한가 갔는데 연속 상한가를 가는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최근 워낙 신규 상장하고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쏴버리는 특징이 많아서 그 정도 흐름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주간 네 고생 많으셨고 새해 그 첫 주 거래였는데 어찌 보면 첫 거래일은 아주 좋았던 시장인데 연 이틀 시장이 좀 안 좋은 흐름이라 찝찝하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하락도 하나의 그 좋은 매수로 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승도 좋고 하락도 좋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